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환자분들 뵙고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입니다. 네, 정말 우리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께 유익한 정보들을 나눠주시는 우리 박형진 원장님 모셨는데요. 오늘 저희 주제는 발치 후 임플란트 할 때까지 기간은 그리고 또 관리할 수 있는 팁들을 우리 원장님께 듣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우선 보통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심지어 뭐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발치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과정이 있는데 혹시 그 전에 우리 환자분들께서 전에 해야 하는 뭐 지켜야 하는 수칙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뭐 발치를 한다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통증만을 좀 생각을 하시는데 이를 네. 뽑으면 아플 것이다. 뽑는 과정 중에 너무 통증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마취가 잘 되면 이제 과정 중에 통증은 별로 없고요. 저희가 이제 발치를 하기 전에 가장 치과에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발치 후에 그 상처가 된 부분이 이를 뺀 자리가 얼마나 잘 아물었으면 이제 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발치라는 것 자체가 이를 뽑는다는 그냥 그 의미만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요. 네네. 발치도 일종의 수술이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수술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는 상처가 아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그때 모든 게 상처가 잘 아물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이제 좀 별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기 전에도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그 이후에 발치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치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 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수술 후에 어느 분들도 수술 전에 잠을 안 주무신다. 물론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는 있겠지만 네. 또 아니면 과하게 음주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신다든지 모든 그런 어떤 몸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는 부분들을 아마 피하고 그 다음에 수술에 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좀 충분히 쉬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수술 후에 아무런 후유증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 네. 이게 이제 발치 전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네네. 이런 수술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전처지로 항생제를 미리 좀 복용하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발치 전에요. 발치 전에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물론 이제 간단한 발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어떤 뼈를 절제해야 된다든지 이런 수술 발치에 해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발치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뼈 이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감염이 일어나면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항생제를 좀 드셔서 우리 혈중에 항생제의 농도가 수술 과정 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발치 중에 감염을 예방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조금 큰 수술을 한다든지 큰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서는 발치 전에 항생제를 좀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하루 전날부터 해서 시작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드시고 오시도록. 그러니까 오전에 약속 있으시면 그 전날 저녁, 그 당일날 아침, 아니면 오후에 약속이시면 아침, 점심 이렇게 이제 네. 먼저 좀 드시게 하고요. 네. 발치 후에 좀 통증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은 발치 약속 하시기 전에 1시간 전쯤에
진통제를 좀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마취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보통 한 6시간 정도 효과가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취가 풀리고 난 다음에 오는 진통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조금 드시면 이제 발치 후에 마취가 이제 서서히 없어지면서 약간 우리하게 아프고 빨리 약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불편감이 덜해질 수 있죠. 미리 조금 드시면. 네. 네, 막 그런 부분들. 네. 네. 이렇게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어찌됐든 발치도 수술이기 때문에 네, 정말 평소에 건강 관리를 생각하셔야 되지만 특별한 이런 수술 앞에 두고 네, 네. 더 유난히 네. 이렇게 잠을 수면도 좀 많이 취하시고 또 음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도 너무 몸에 무리가 되는 액티비티들을 조금 제한해 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본론 저희 주제의 중요한 발치 후 네. 우리 원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발치 후 주의 사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발치를 한 바로 직후 당일날 지키셔야 되는 그런 주의 사항이 있고요. 발치 후에 한 2, 3주 정도, 보통 한 일주일, 그다음에 3주, 한 달, 뭐 이 정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한 직후 그 당일에는 발치한 후에 보통 거즈를 좀 물려드립니다. 압박을 해서 지혈을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일환으로 거즈를 물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날 당일은 되도록이면 침을 뱉지 않으시는 거를. 왜냐하면 침을 뱉는 동작 자체가 입안에 압력을 떨어뜨리는, 즉 음압이 이렇게 뭔가 피를 빨아 당겨지는 힘이 네. 가해지게 되거든요. 저절로. 네네. 그러다 보면 멎었던 그런 어떤 피도 다시 출혈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네. 특히나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 혹은 약간 이제 그 피를 묽게 하는 그런 항응고제, 보통 이제 스텐트, 심장 스텐트, 심혈관 스텐트 하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뇌졸중 경험이 있으셔서 항상 어떤 그 블러드 티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네. 피가 이제 묽게 하는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그 전에 발치 전에 우리 의사 선생님의 컨설테이션, 그 의견을 소견서를 꼭 받아오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네. 대개 이제 오는 답변을 보면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 발치 전에 끊는 거를, 그리고 어떤 분들 심하지 농도가 높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아니면 하루 정도 더 있다가 다시 이제 그 항응고제를 다시 복용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네. 아주 작은 자극으로도 출혈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양치하실 때 거기 부분을 심하게 건든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이제 그쪽으로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피하게 하고요. 상처가 난 부위이기 때문에 너무 뜨겁고 너무 매운 음식은 좀 쓰라린 느낌이 오니까 그런 것들 좀 피하고요. 통증을 좀 줄여주려면 약간 차가운 음식, 뭐 그래서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좋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통증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주로 하고요. 결과적으로 가만히 놓고 보면 이제 발치한 당일에는 어떻게든지 지혈을 하기 위한, 그리고 다시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첫째 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한 3일 정도 지나면요, 요렇게 그 뺀 자리 위에 뭔가 하얗게 뭐가 끼게 돼요. 네. 약간 거무스름한 그런 모습과 그 위에 이제 또 이제 그 어떤 그 조직막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치유 과정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하얀 부분을 이게 좀 약간 누렇고 좀 이러니까 이걸 막 벗겨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세게 물을 헹군다든지 네네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오히려 그 밑에서 치유 과정이 일어나는 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네. 그래서 너무 세게 헹군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칫솔도 그쪽 부위는 한 일주일 동안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보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저항성이 있는 조직이 초기 조직이 생깁니다. 네. 그때는 건드려도 피도 잘 안 나고요. 그다음에 통증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때부터 다시 칫솔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네. 3주, 4주 정도가 되면 이 부위가 검으로 옆에 주변에 있는 검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로 이제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네. 그쪽으로 음식을 드셔도 되고 양치를 좀 심하게 하셔도 큰 지장이 없고요. 네네. 네, 그런 과정이 이제 초기 발치 후에 이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3일째 되는 날, 일주일 되는 날, 그다음에 3주 정도까지는 조금은 이제 그쪽 부위에 큰 자극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발치 후 주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당일 날에는 아무래도 지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한 양치질이라든지 네. 또 자극이 되는 음식을 조심해야 하고 또 제일 또 중요한 침을 뱉는 행동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뭐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 뭐 혈압이 있으시다거나 또 이렇게 뇌졸중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발치 전에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을 네, 네. 상담 절차를 잘 마치시고 또 우리 치과 원장님과도 선생님들과도 이렇게 꼭 컨설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혈압도 아주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꼭 받으셔야 되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혈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은 발치 후 감염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주의해야 되니까 네. 발치가 가능한지 가능한 상태인지 네. 의사 선생님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네. 혹시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음. 굉장히 큰 생명의 위협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귀찮아 마시고 네. 의사 선생님하고도 다시 이제 약속을 하셔서 한번 의견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저희가 필요하고 네. 그 답변에 따라서 가이드에 따라서 발치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원장님 저는 아무래도 목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네. 조금이라도 목이 따끔하거나 이런 콧물이 나거나 이러면 이렇게 소금 양치를 좀 가끔 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다거나 좀 네네네. 그런 부분을 낮추려고 이제 네네. 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런 뭐 소금 양치를 네. 한다거나 하면 조금 이런 씻겨져 나가는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씻김은 거의 효과가 없고요. 아, 네. 이제 초기에 한 2, 3일 정도는 그 양치액, 리스테린이나 아. 뭐 여러 가지 페리덱스나 이거는 어떤 양치액 부분들이 네네. 조금 도움이 됩니다. 예, 플렉이 빌드업되고 플렉이 이제 많이 빌드업이 되는 거를 좀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제가 보통 매일매일 쓰는 양치는 별로 권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발치 후에 양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들을 조금 사용하시는데요. 이 양치액 자체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에 양치가 칫솔질을 잘 못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가 조금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착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주시고 싶으시면 우리 큐팁이라 그러죠. 면봉에다가 그 네네. 약을 충분히 흥건히 묻히신 다음에 발치 후 그 주변으로 이렇게 우리 상처 바르듯이 네네네. 그렇게 좀 발라주시고 치아 표면 아프지 않다면 그 양쪽에 있는 치아 표면을 살살 문질러 주셔서 네네. 박테리아의 양을 좀 줄여주시면 네.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죠. 아, 네. 그렇군요. 양치액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선생님이 주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따로 그냥 오버 더 카운터에서 예, 어떤 구매하면 거든지 될까요? 예, 어떤 거든지 관계 없고요. 네. 수술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프리스크립션 즉 처방이 필요한 양치액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버 더 카운터로 사실 수 있는 그런 양치액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 한번
하시면 좋고요. 어느 치과에서는 공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양치액을 오래 쓰시는 거라든지 이런 음. 거를 별로 권하지 않기 때문에 네. 따로 구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원하신다 그러면은 쓰셔도 무관하다는 거. 네. 예, 그리고 잘 쓰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 네, 그렇죠. 하지만 오랜 기간 쓰지 않는 거를 권하시고 네. 또 쓴다면 이제 그 발치한 주위 치아에 네, 네. 큐팁으로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는 정도로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주일 정도 기간 아무는 기간이 네. 보통 regularly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발치를 한 이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할 때 한 어느 정도 기간을 expect 해야 되는지 기대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냥 전통적으로 네. 과거부터 저희가 프로토콜로 얘기하는 부분은 3개월입니다. 저는 네. 아직도 지키고 있고요. 한 2개월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달 뒤에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다 네.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발치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저희가 충분히 고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을 때 그게 움직임이 없이 딱 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뼈의 양이 있다면 바로 심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를. 예, 그리고 네. 이제 이 경우는 거의 100% 뼈 이식을 같이 동반을 하게 되고요. 장점은 이제 아무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임플란트 크라운까지 끝내는 기간이 좀 줄어든다는 게 있고요. 단점은 물론 대부분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한다든지 뼈 이식을 했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얼마만큼 그 발치와 부분이 이렇게 잇몸으로 좀 덮어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네.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치아가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발치와의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특히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직경에 비하면은 한 1,5배 정도 큰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뼈 이식을 하고 그 위에 뭘 덮어주면은 나중에 검이 잘 자라오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측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조금 임플란트는 뼈를 다루는 치료다 보니까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림이 과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렇게까지 긴 기간일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라면 조금은 전통적으로 발치 후에 3개월 정도 기다리셨다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고, 또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또 아물어야 되거든요. 네네. 단단하게 임플란트를 잡고 있어줘야 되고, 그 기간이 최소 한 3개월이 더 필요하고, 딱 시작해서 다 모든 거 임플란트를 크라운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전까지가 한 6개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을 제작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네. 더 필요하고 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프로토콜이 있다면 네네. 거의 한 1년 정도는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주 그냥 단순한 경우에도 한 7, 8개월 정도 걸리고요. 네네. 이제 뼈 이식을 했을 경우, 아니면 뼈의 양이 이게 인펙션이 심해서 이를 뽑게 됐을 때 네. 뼈의 파괴도가 너무 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기다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1년 반 와. 이 정도까지도. 특히 이제 어금니, 위쪽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사이너스라고 빈 공간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이제 뼈가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뼈 이식을 하면서 식립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 경우에 뼈 이식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만 해도 6에서 9개월 정도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도 한 6개월은 네. 다른 정상적인 그런 경우보다는, 자기 뼈가 많은 경우보다는 거의 2배에 걸쳐서 저희가 치유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굉장한 수술이죠. 네, 수술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그렇죠. 잇몸 네.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네네. 다시 한번 그 기본 그 틀에 그 기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해주시는데요. 네. 발치를 이렇게 하시면서요. 물론 이렇게 3개월이란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뭐 나이가 조금 더 젊다든지 아니면 조금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기간이 훨씬 더 짧거나 좀 그런 게 관계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나이와 관계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관계가 있는 거는 이제 뼈의 퀄리티, 질, 퀄리티. 예, 네. 골 밀도라고 하죠. 골 밀도 부분하고 네. 뼈의 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뼈가 단단하게 많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식립을 할 때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빨리 수복을 해도 네. 성공률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측은 못 하고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이게 뼈가 잘 굳었을까 아니면 충분히 우리 저작 힘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사용을 해서 네. 그게 어느 수치 이상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수복을 해도 괜찮고요. 네. 뭐 2개월에 그 수치가 나타나는 경우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한 6개월 기다려야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타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차가 너무 커서 꼭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를 예측을 하기에는 참 힘들고요. 맞아요. 예, 또 젊으신 분들은 오히려 뼈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보다 단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뼈가 활성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러는 건데요. 대사가 네. 빨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느린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강하게 이제 잡혀 있는 그런 뼈들이 천천히 없어지고 물론 생기는 것도 조금 천천히 생기겠지만 없어지는 부분들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네. 이런 단단한 뼈들이 남아 있는 경우, 그다음에 기능을 많이 하다 보면 뼈의 골밀도가 좀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성공률이 높고요. 요 성공률은 골밀도는 나이랑은 거의 관계가 없는 걸 볼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네. 임플란트 중 이제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 네. 께는 좀 뼈와 관련된 영양제 이런 걸 좀 드시면 좋을까요? 안 드시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네랄이 잘 공급이 되고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뼈는 골밀도는 뭐 비타민 D, 햇빛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기능성도 있습니다. 예, 얼마만큼 이제 물론 뭐 과한 뭐 이런 단단한 음식을 넣으면 치아에도 무리가 가지만 네. 좀 어느 정도 너무 물른 음식만 드시다 보면 치아 주변의 뼈의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도 보이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네. 그리고 그런데 필요할 때 뼈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게 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충분 조건인지 필요하지만 이게 꼭 충분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대답을 못하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타고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멀티 팩터들이죠. 네.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칼슘은 한 가지 요소이고 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뭐 우유 섭취 많이 하시라고 네. 그러기도 하고 네. 네네 그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안 음. 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또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발치 전에 수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네.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발치 후에 역시 회복을 위해서 잠도 충분히 주무시면 그렇죠. 좋겠죠. 예. 네. 잠이라는 거는 우리 성장 호르몬의 분비랑 연관이 되고요. 네. 성장 호르몬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네.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수면을 취하셔서 네.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치유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가 노화가 됐다든지 이제 파괴가 됐다든지 하면 그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고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니까요. 잘 아물고 이제 하는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수면이 중요하고요. 초반에 첫 주 동안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도록 하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하게 혈압이 올라가는 운동을 하시면 발치 초반에는 이제 네. 출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네. 좀 피하도록 말씀을 네. 많이 드립니다.
혹시 발치 후에 네. 이제 댁에 돌아가셨어요. 환자분께서. 네. 그리고 피가 계속 이런 출혈이 계속 있다면 네. 그럴 때는 병원에 바로 내원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을까요? 네. 그냥 이렇게 이 뭐죠? 거즈에 네. 이렇게 묻어져 나오는 정도라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피는 침에 섞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되게 보이거든요. 네. 이게 그런 줄 알고 계속 닦아내시면 더 심하게 나고요. 네. 보통 이제 거즈가 있으시면 거즈로 이렇게 좀 마셔가지고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다시 압박 제어를 한번 해보시고,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징이라 그래서 이렇게 줄줄 쑥쑥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이 높으시거나 또 피 묽게 하는 약을 드셨다든지 아니면 아스피린 매번 복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네.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게 멋지가 않는다면 이제 어전 케어나 아니면 연락을 주셔가지고 다시 네네.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출혈이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제 어떤 중요한 이제 보통 발치 후에 생명이 위험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무리한 발치로 인해 가지고 어떤 큰 혈관들이 이제 손상을 입었을 때 네. 그 부분에서 지혈이 일어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근데 네.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발치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저절로 아물게 되는 그런 네.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많이 하고 목에 이렇게 흥건히 걸리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원을 한번 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는 게 좋겠죠. 네. 오늘 우리 박형진 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요. 발치 후 임플란트 할 때까지 기간은 관리 팁 나눠주셨는데요. 짧게 정리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임플란트는 뼈를 다루는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가 오늘 한다 그러면은 시술 부분이 아니고 크라운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임플란트는 뼈가 충분히 아물어서 시술을 하고 그 시술을 한 후에도 또 뼈가 잘 아물어서 임플란트 자체를 강하게 우리의 힘에 견딜 만큼 강하게 잘 아물어 있어야 크라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치료 방법이니 조금은 인내를 가지시고 치료를 기다리시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